안녕하세요 언니들. 이번에 레주파의 엘양장점에 합류하게 된 마누라고 합니다. 마이크의 마, 누렁이의 누예요. 지난 신입방송을 들으신 언니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마이크를 잡은 누렁이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장난치다가 만들어 놓고 점점 설명이 붙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귀로 듣는 매체로 만나고 있으니까 좀 더 강렬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다크호스 이걸로 소개돼가지고 약간 부끄러워갖고 무리수를 좀 둬봤어요. 저는 어쨌든 K장녀다 보니까 딴 얘기로 넘어가자면 저는 K장녀다 보니까 언니라는 표현을 직접 쓰는 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평생 언니라는 말 안 쓸 줄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선배 이 정도였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직급이나 님으로 부르니까요. 근데 이렇게 라디오 활동가를 하게 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쓰게 됐네요. 처음이 항상 설레고 긴장되듯이 지금도 그래서 마음이 좀 들뜨고 새롭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날씨가 풀려서 저는 벌써 옷이 한참 얇아졌어요. 길에 보면 패딩 입은 사람도 있고 반바지 입은 사람도 있죠. 저처럼. 저는 왜냐면 더운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체육시설에서 한결 더 빠르게 이 탈의를 해갖고 무사람들의 제 성별 관련된 의심을 좀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좋고요. 언니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 어떤 옷을 입고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하네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희 L양장점으로 언니의 이야기를 꼭 보내주세요. 올해도 레주파 L양장점과 함께 해주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변경됐는데요. 지난주까지 안내드린 저녁 8시가 아니라 저녁 10시에 언니들과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으로 마포 FM에서 만나요. 이어서 2025년 3주차 퀴디어 로그를 소개해드릴게요. 컨텐츠가 넘치는 세상,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든 있다. 여러 컨텐츠를 살펴보면서 퀴어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추천하는 코너로 꾸몄습니다. 영어 쓰는 컨텐츠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서 영어 공부는 덤으로 가져가세요. 그럼 살짝 긴장한 만우의 첫 방송 시작합니다. L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3월 3주차 맞춤 주문 손님은 상수님입니다. 애인이 너무 좋아요. 진짜 연애할 생각이 없었는데 눈 뜨고 보니 제 이상형이 옆에 있네요. 매일 혹시라도 꾸밀까 싶어서 핸드폰 열면 아침 인사 톡이 와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 설계하려고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신청곡은 애인을 생각하며 들었던 노래입니다. 최유리의 숲 들려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한 연애를 하고 계시는 상수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매일 아침 애인의 따뜻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함이 글로도 전해지네요.
상수님의 사연을 보면서 저도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저는 장기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애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 덕분에 열심히 살고 또 서로를 응원하고 칭찬하고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상수님의 다짐이 앞으로의 생활과 관계를 더욱 빛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곡은 제가 처음 들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가수분이 곡 설명에 건강한 자격지심을 담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작은 나무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크고 대단해 보여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도 큰 숲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시절에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타인과 비교를 하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러더라도 이게 이제 나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거는 좋은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꼭 휴식하고 마음 돌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상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랄게요. 그럼 신청곡 최유리의 숲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3월 3주차 띵동은 지난주 하래님의 띵동 후속 소식을 먼저 전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17회 성소수자 인권 포럼이 이번 달 15일과 22일에 진행 예정이었죠. 하지만 윤석열이 석방되고 탄핵 선고 기일이 미정인 지금은 광화문에 모여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을 해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예정된 행사 중에 하나였던 팔레스타인 퀴어 트랜스 활동가를 만나다는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언니들이 많이 참여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K-레즈 생존기의 북토크 소식입니다.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에서 시시콜콜하고 소소하지만 솔직하고 정치적인 레즈 커플 이야기 해강 작가님의 K-레즈 생존기로 북토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K-레즈가 바라본 비혼, 차별금지법, 젠더롤, 바이와 트랜스젠더 혐오, 동성혼 법제화, 그리고 성소수자의 나이듦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만화로 엮은 해강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MZ세대 작가와의 이야기를 X세대 레즈비언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가는 아주 재밌는 자리가 되겠죠. 이번 달 3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15,000원이고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 후원회원은 5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K-레즈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시다면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링크는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의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쳐서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소식입니다. 비욘디 무지개재단에서 지난 2월 2025 상반기 이반시티 퀴어 문화기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최대 게이 커뮤니티 사이트 이반시티에서 성소수자 문화가 발전하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조성해 주신 기금입니다.
공연 예술, 영상 제작, 전시, 음원, 출판 이런 다양한 형태의 퀴어 예술과 문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소수자 문화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고요. 선정이 되면 100만 원씩 3명 또는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제가 소식을 전하는 지금은 상반기 모집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반기가 남았죠. 올해 하반기 접수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언니들은 부지런히 준비해서 꼭 지원금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한국의 퀴어 문화 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신다면 저희 레주파는 물론이고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편견 없는 기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는 비욘디 무지개재단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3월 3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만우의 3주차 방송 퀴디어 로그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여기저기 컨텐츠가 넘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기록합니다. 미디어를 감상하고 그 속의 퀴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만우의 퀴디어 로그입니다. 이번 달에 가져온 컨텐츠는 어드벤처 타임입니다. 첫 번째 순서 퀴디어 스토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할게요. 퀴디어 로그, 퀴디어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 어드벤처 타임이라는 만화는 어떻게 보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오래된 시리즈이기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만화 채널을 한참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쭉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눈동자가 막 선명하거나 자세한 만화를 잘 못 보거든요. 웬만하면 눈이 점인 걸 좋아해요. 근데 어드벤처 타임이 제가 본 거로는 심슨가족 이후로 가장 많은 찐 점눈 캐릭터들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팔다리도 누들암이라 그래가지고 국수 같은 팔, 그런 기법도 좋아하는데 여긴 뭐 전부 국수팔, 국수다리거든요. 또 제가 본 만화 중에 거의 처음으로 그림체와 다르게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물론 뭐 예전에 봤던 프란더스의 개, 뭐 요술공주, 민키, 은하철도 999 이런 어두운 게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얘는 시종일관 진짜 한 90% 정도는 밝은데 사실은 밝지 않은 상황 이래갖고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의 종류나 형태도 다양해요. 이 온갖 것에 눈이 달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뭐 각자들도 배가 나온다든지 들어간다든지 나이가 들었다가 어렸다가 뭐 신체가 있다가 없다가 뭐 별의별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 큰 줄거리로는 핀이라는 남자애랑 제이크라는 마법개가 핵폭발 이후의 세계를 탐험하는 말 그대로 어드벤처 타임이에요. 설명만으로도 정신없는 게 약간 좀 느낌 오시죠? 2007년에 파일럿 방송하고 방송사에서 좀 거절당하다가 2010년에 시즌 1을 시작한 후에 이제 2018년까지 쭉 달려서 시즌 10으로 일단 전체 시리즈가 공식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2020년, 21년에 스피노프로 스페셜 에피소드들이 좀 몇 개 나왔고요. 이게 한 회당 11분짜리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제작자 펜들턴 워드가 학교 다닐 때 참여했던 작품이랑 지브리의 이웃집 토토로를 참고해서 정해진 틀을 깨는 유머 그리고 아름다운 순간 요걸 합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자 펜들턴 워드는 이 작품의 배경을 핵폭탄이 떨어진 후 마법이 세계에 되돌아온 시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우리도 그 아주 예전에는 마법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법이 사라졌다가 핵폭탄으로 세계가 거의 리셋돼 버렸기 때문에 그 시절의 마법까지 돌아온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뭔가 태초의 시기로 돌아가서 그런지 얘들이 사는 행성이 우울랜드인데 여기 몇 개의 원소 있잖아요. 그 물, 불, 공기 이런 거. 그런 원소가 테마인 왕국들로 나눠져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를 탐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드벤처 타임은 노래가 참 좋아요. 오프닝은 워드쌤이 처음에 파일럿용으로 이제 기타도 치면서 만들었다가 거절당하고 그 다음번에는 우쿨렐레로 연주를 하면서 이제 뭐 통과되면 다시 녹음해야지 이러고 대충 이제 녹음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급하게 만들어서 좀 엉성하니까 나중에 재녹음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첫 번째 게 제일 좋았대요. 이렇게 완성이 된 거라서 오프닝 영상 중에 주인공이 얼음왕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잘 들어보면은 제작진이 타자 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드벤처 타임이 뮤지컬 애니메이션까지는 아닌데 가끔 성우들이 감정 표현하려고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이게 노래가 엉성한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들으면 좋거든요. 상황에 딱 어울리게 그 캐릭터 원래 목소리를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남겨놓은 감자튀김 왜 먹었어 뭐 이런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잘 부를 순 없잖아요. 그 멜로디가 아주 좋고 가사도 아주 찰떡입니다. 그리고 엔딩곡은 또 아주 덩실덩실 춤이 나오는 노래인데 오프닝을 저렇게 만들어서 그런지 엔딩은 또 공을 들였나 봐요. 노래가 아주 풍성합니다. 엔딩은 애니메이터이자 작사가 그리고 미국의 인디팝 밴드 활동도 하는 애슐리 에릭손이 불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문제의 오프닝 곡과 엔딩 곡 그리고 왜 내 감자튀김 먹었어 한번 듣고 가시죠. 아무래도 제가 가져오는 작품이나 뭐 사운드 트랙이 대부분 외국어니까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한번 붙일게요. 펜들턴 워드의 어드벤처 타임 줄거리를 소개하는 오프닝 곡 어드벤처 타임, 애슐리 에릭손의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내용의 엔딩곡 아일랜드송 Come Along With Me, 그리고 올리비아 올슨의 내 감튀를 먹어버린 아빠가 날 사랑하는 게 맞냐 이런 내용의 프라이즈 듣겠습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니까 제가 한 설명이랑 좀 맞던가요? 그 엔딩곡 화면에는 큰 벌이 날아다니거든요. 네, 아주 귀여워요. 얘도 점눈이고 왕 크고 왕 귀엽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드벤처 타임을 보신 분들은 맞아 하시겠지만은 안 보신 분들은 뭔 소리요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 어드벤처 타임을 보신 적이 없다 하더라도 초록색 네모 얼굴을 한 점눈 캐릭터라든지 하얀 쫄쫄이 모자를 쓴 사람 캐릭터 아니면 뭐 노란 동그란 강아지 뭐 이런 캐릭터 상품은 오며 가며 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온갖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양성 하니까 캐릭터 다양성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에는 한국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국 말 혼혈이라서 한국어를 하는 캐릭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통역도 하고 그래요. 이거 말고도 신기한 거는 많지만 어쨌든 제가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역시 아무래도 퀴어 코드 때문이죠. 무성애자이자 젠더 플루이드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평가된 친구도 있고요. 또 유성애적으로는 그들의 사랑도 나오지만 우리의 사랑도 나옵니다. 특히나 뭐 장기 연애, 선 연애 후 우정 뭐 이런 되게 현실적인 것도 나오고요. 제가 스포는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는 말은 딱히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진짜 이 얘네들의 서사가 쌓이는 과정을 10개의 시즌에 걸쳐 보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 미묘한 기류랑 너네 친구 아니었어 막 하다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격동의 감정의 롤러코스터, 그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퀴어다. 그 뭐 박수갈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드벤처 타임의 멋진 서사를 소개한 첫 번째 코너 퀴디어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들을 노래는 올리비아 올슨과 하프샤이의 몬스터입니다. 스포 금지지만은 그래도 뭐 보셨던 분들은 또 공감할 수 있게 살짝만 임의로 별명을 지을게요. 하나는 팍팍이라고 하고 하나는 설렁이라고 합시다. 이 몬스터라는 노래는 제 입장에서는 어드벤처 타임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팍팍이와 설렁이의 화해의 노래이면서 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너는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나에게 너란 존재는 영원히 그대로니까. 우리는 각자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던 어린애들이었고
난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괴물 같다고 생각했어. 난 그게 익숙했고 사랑은 나에게 상처만 줬지. 그래서 난 강해져야 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고 나는 약해졌어. 넌 내 얼굴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이유야. 그건 나에게 약점이 생겼단 얘기라서 조금 무서워. 근데 있지. 난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 뭐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갑자기 뭔가 하셨죠? 중요한 노래라서 길게 뜻풀이를 해봤더니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이 됐네요. 그럼 노래 듣고 오실게요. 이거 퀴어 코드? 곳곳에 스며있는 퀴어 코드를 발견하는 퀴디어로그의 보물지도. 퀴디어로그 두 번째 순서 무지개 필터입니다. 어드벤처 타임에서는 팍팍이와 설렁이의 존재 자체가 사실 퀴어 코드거든요. 이게 2010년부터 방영했던 거니까 사실 뭐 노래라도 들으려고 검색하면은 얘네가 누군지 바로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캐릭터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뭐 언니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스포를 듣고도 궁금해서 보는 편이긴 해요. 얘네가 그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 아래 이제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다른 거다.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의 작품인 어드벤처 타임에서 무지개 필터로 발견한 첫 번째 퀴어 코드는 팍팍이와 설렁이 커플입니다. 둘은 일단 뭐 캐릭터성으로나 색상 코드로나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쪽은 채도 100이고 한쪽은 명도만 있는 그런 느낌. 우리 왜 퀴어 커플도 보면 한쪽은 화려하고 한쪽은 그림자 같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는 주로 어느 쪽일까요? 자, 이런 퀴즈도 사연으로 정답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즐겁게 보고 읽어드리고 할게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반대라도 어느 정도 상성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찰떡궁합이잖아요. 이 둘은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팍팍이는 일 처리를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스타일이고 설렁이는 좀 루즈하게 되면 되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팍팍이가 일이 많아서 번아웃 오면 설렁이가 살려주고 또 설렁이가 나름 최선을 다해도 뭐 잘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하면 팍팍이가 당겨주고 이런 아주 멋진 관계가 되죠. 그리고 팍팍이랑 설렁이의 수명이나 지위를 봐도 아주 잘 맞아요. 얘네 아주 오래 살았던 캐릭터들이고 아마 아주 또 오래오래 살 거란 말이에요. 지위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쓸모가 없어지긴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동등한 의미로 그리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둘의 관계도 관계지만 저런 팍팍하게 살거나 설렁하게 사는 모습 모두에서 제 모습을 봤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서 위로도 받고 어떨 때는 또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니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캐릭터에 뭐 어떤 점에 공감하는지 이런 후기도 알려주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이 작품 내에서 같이 부르는 노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신 둘에게 딱 어울리는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채도 100과 명도 0, 이 둘을 섞은 클리셰 대표 주자죠. 위키드에서 크리스틴 체노워스와 이디나 멘젤이 부른 변화와 관계에 대한 노래 포굿, 그리고 반대인 사람들의 관계에 이것만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god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 듣고 오실게요.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퀴어 코드는 초록색 네모난 게임기 캐릭터 비모입니다. 이쪽부터는 이제 딱히 메인 스토리라인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서 캐릭터 실명으로 갑니다. 아주 귀여운 이 친구는 핀과 제이큰의 집에 같이 사는 게임기예요. 별난 캐릭터만 있는 어드벤처 타임 세계관에서도 가장 희한한 애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 할 말은 하고요. 가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드벤처 타임의 캐릭터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비모도 굉장히 다면적인 캐릭터예요. 아까 제가 한국어 하는 캐릭터 있다고 했잖아요. 걔가 레이디 레이니콘,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에서는 무지개콘이라고 해요. 이 레이니콘을 니키 양현정님이라는 스토리보드 작가가 목소리를 담당했습니다. 참고로 스토리보드 작가는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를 읽고 콘티를 짜면서 장면들의 뼈대를 잡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인 애니메이터가 목소리도 연기를 한 거예요. 이 양 선생님이 레이니콘과 비모의 목소리를 둘 다 녹음했습니다. 원래 비모는 게임기 캐릭터니까 목소리가 기계음 같은 걸로 기획이 됐었다가 제작자가 제안을 해갖고 양 선생님 목소리 좀 조정을 해서 쓰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획일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의 소위 말해 한국식 영어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레이니코는 일하다가 녹음하러 간 어색한 직장인의 한국어, 그리고 비모는 많이들 생각하시는 한국식 영어, 요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퀴어 코드는 이런 건 아니고요. 바로 비모가 젠더가 없어요. 여성과 남성 대명사 둘 다 쓰고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비모는 젠더 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비모가 기계라서 성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얘가 스스로를 리얼 보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마이레이디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얘가 먹거나 자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임신도 해요. 게임기인데 어떻게 잉태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뭐 저도 그렇게까지 알고 싶진 않았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물론 어린이 관람가입니다. 임신 관련된 노래도 있어요. 되게 웃깁니다. 그리고 비모에 대해서 코미콘이라는 만화 축제에서 관객이 본인과 할머니가 얘 성별로 싸웠다. 얘 뭐냐 물어보니까 제작자들이 공식적으로 비모는 젠더 플루이드라고 답변을 하고 뭐 관객들 환호하고 뭐 이랬던 일도 있었죠. 그리고 목소리 맡았던 양 선생님도 비모의 어떤 면은 남자이고 어떤 면은 여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피소드 중에서도 이런 대사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드벤처 타임에는 제작진이 언급한 젠더 플루이드 캐릭터도 있다는 점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거는 비모가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더라도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사랑받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소년 주인공 핀이랑 거의 막상막하로 1, 2위를 해요. 이런 쾌활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캐릭터가 퀴어라는 게 좋더라고요. 뭔가 어둡고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참 애가 참 밝아요. 얘가 이 작고 방수도 안 되는 게임기의 몸에 얇은 국수 팔다리로 그 큰 세상을 마주하면서 힘든 상황도 있을 법도 한데 거의 항상 밝거나 아니면은 비모는 참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이 생기신다면은 비모의 탄생 비화가 나오는 에피소드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규 회차 중에서 성별 반전 시리즈도 있어요. 성별 반전은 제가 알기로는 꽤나 뭐 장벽도 높고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그런 어려운 덕질 그런 팬픽 장르인데 이거를 정규 회차로 픽업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제작진 나타샤 알레그리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인터넷에 팬픽처럼 올린 거죠.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 그래서 정규 회차에 몇 번씩 들어갔다. 뭐 이런 그리고서 나중에는 스핀오프로도 나오게 돼요. 이거는 성인 시청자를 위한 거.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시리즈다 보니까 우리 팬들이 이미 성인이 됐다. 그쵸, 저처럼. 그리고 어린 시청자들도 성인이 되니까 나중에 봐라. 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캐릭터들도 좀 더 성숙하게 설정이 됐고요. 이게 덕질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잘하려면은 뭐 성별 스테레오타입도 뛰어넘어야 되고 또 캐릭터성도 잘 녹여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성별 전환이라는 시도 자체도 사실 열린 교회 닫힘처럼 정말 열려 있으면서도 어떨 땐 닫힌 것 같기도 한 그런 퀴어적인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어드벤처 타임의 성전환 에피소드에 나왔었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는 그냥 뭐 간단하게 너 예쁘다 오늘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닐 패트릭 해리스와 매들린 마틴의 오 피오나입니다. 피오나는 핀이라는 주인공의 성별 전환 버전 이름이에요. 그리고 비모의 임신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니키 양 선생님이 부른 오 비모고요. 어쩌다 임신했니? 뭐 이런 내용입니다. 듣고 오실게요. 이미 보신 분들은 추억 여행을 하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솔깃한 마음이 드셨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명장면을 뽑아서 언니들 주머니에 담아드릴게요. 생각날 때 꺼내볼 수 있도록. 퀴디어 로그 마지막 코너 퀴디어 스틸컷입니다. 어드벤처 타임의 명장면은 사실 가장 끝에 시즌 10에 나오죠.
전체 회차가 280회가 넘는데 편당 11분짜리여도 꽤나 길긴 해요. 이것 때문에 한번 봐야지 했다가 약간 뒷걸음질 치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다 보고 나면은 이 성장서사를 같이 했다는 뿌듯함, 그리고 이 곳곳에 흔히 떡밥이라고 하죠. 숨겨놓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또 11분 금방 가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좀 틀어놔 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팍팍이랑 설렁이 커플 얘기만 추리면은 코어가 한 10개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나마 좀 낫죠. 그래서 저도 추리고 추려서 3장면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리즈 피날레에서는 드디어 팍팍이와 설렁이가 커플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작진들이 확정을 지어요. 그전에는 뭐야 둘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저는 저때까지 지금은 뭐 요즘에 많지만은 만화 채널에서 이 정도의 퀴어력 과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박수갈채를 쳤던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감동을 그대로 만끽을 하시려면은 앞에 모든 시즌을 좀 섭렵하셔야 한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죠. 이 장면은 스포 없이는 설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냥 황폐한 전장의 팍팍이와 설렁이 둘의 모습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가벼우면서도 어쩌면 더 감동적인 장면은 스테이크스, 말뚝이죠, 말뚝. 말뚝이라는 미니 시리즈 중에서 설렁이가 팍팍이와의 미래를 상상합니다. 여기서 둘이 함께 나이 들어 있는 모습이 나와요. 같이 일상을 보내는 노년 커플의 모습으로 해서 하나는 소파에 앉아서 졸고 하나 와서 이렇게 깨우고 뭐 그런 장면인데 이 부분 진짜 많은 팬들이 울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팬들한테는 왠지 모르겠는데 팍팍이가 한복을 입고 있어서 좀 더 이제 정감 가면서도 안쓰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스포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포 없는 장면을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의 젠더 퀴어 비모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뭐 소리 없는 그 짤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비모는 아주 작은 게임기라서 스툴을 밟고 올라가서 가스렌지를 씁니다. 얘 옆에는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만든 작은 농장이 있어요. 비모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농장에 손을 뻗습니다. 거기에는 국수다리만 달려있는 계란들이 뭐 국수팔은 또 없어 그 와중에. 그런 애들이 이제 뛰어다니거나 멍 때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비모 말로는 얘네가 자연 방목 계란이래요. 비모가 그 계란 중에 하나를 집으면서 쏘리 하면서 톡 깹니다. 그리고 잘 익혀갖고 이제 스크램블처럼 만들어 놓고 아주 각이 딱 잡힌 체다 치즈 젠틀맨을 올려놔요. 얘가 싹 녹고 이제 계란을 반 접습니다. 그리고 홈메이드 케찹이라면서 토마토한테 설탕을 잔뜩 먹여요. 이제 토마토가 이렇게 뱉는 그런 케찹을 계란 위에 싹 뿌립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후추 방귀 이러면서 작은 후추 캐릭터가 그 위에 뿡 합니다. 그리고 춤추는 파슬리를 얹어요. 그리고 잘 모아서 얼굴이 있는 빵 사이에 넣습니다. 그럼 비모에 살아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최대한 따라하신 분들을 봤는데 현실에서 근데 케찹 대신에 뭐 방울토마토를 좀 절여서 쓴다든지 해가지고 진짜 맛있게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한 샌드위치인데 이게 정말 참 귀엽고 엉뚱해서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안 보신 분들은 뭐 정말 뭐부터 상상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우리 비모의 캐릭터성입니다. 밝을 때도 있고 엉뚱하고 즐겁고 근데 어쨌든 뭐 할 일은 하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존재하는 퀴어의 모습이죠. 이렇게 저는 이번 달 퀴디어 어드벤처 타임에서 3장면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클로징으로 오늘 밤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 퀴디어로그 첫 인사를 드렸는데요. 즐겁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목에 힘을 너무 줘가지고 목이 살짝 아프네요. 제가 사실 방송 얼마 전에 다른 퀴어 팟캐스트 팀 안레모라고 안정적인 2030 레즈 모임 여기를 번개를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진짜 신나가지고 광대 됐다가 교수 됐다가 뭐 업돼갖고 엄청 떠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차분하게 착 가라앉아서 말을 하니까 좀 웃기네요. 그때 레주파랑 퀴디어로그도 틈새 광고를 좀 했는데 오늘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남의 팟캐스트 번개에 가서 제 거 광고를 한 그런 뻔뻔함에 비해서 오늘은 좀 굉장히 얌전하죠. 오늘 듣고 계시다면 저의 이런 다면성을 즐거워해 주시고 또 다음 달에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은 찾아왔는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아직은 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죠. 사실 저는 다시 지금 24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반드시 봄은 오겠죠. 오늘 추천드린 어드벤처 타임에서는 모든 코어 등장인물들이 참 바쁘게 살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불씨가 하나씩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보면 성장 만화니까요. 그래서 넘어져도 계속하는 용기도 메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언니들도 각자의 마음의 불씨를 지킬 수 있도록 퀴디어로그가 힘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생각보다 퀴어력이 부족했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어드벤처 타임 얘기는 사실 다음 달에 이어지는 퀴디어의 빌드업이라는 거. 여기 제작자 중 한 명이 따로 만든 LGBTQAI+ 이 애니메이션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 이걸 다음 달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때까지 퀴디어도 즐기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잘 자고요. 우리는 다음 달 3주차 만우의 퀴디어로그에서 또 만나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